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기술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오늘 플러스 10% 가까이 상승하는 바람에, 자, 그러면서 종가를 13,620원을 찍어주는 바람에 투자 경고에 다시 한번 들어갈 수 있는 종가로 마감했었던 이 우리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굉장히 특징적인 프로그램에 무빙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니 이 자식들이 뭘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장 초반부터 파나 싶더니만 사나 싶더니만 무섭게 팔아 제끼더니만 갑자기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내가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물량을 쓸어갔었던 이런 장 막판까지의 흐름이 있었죠. 자, 근데 놀라운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프로그램이 매수로 대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간에서는 어떻게 됐다? 주가는 그렇게까지 움직이지 않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구간이 연출됐다는 말씀이고, 자, 그러면서 이렇게 프로그램 매수매도 바를 놓고 봤을 때 아까 전에까지만 해도 이렇게나 음봉이 크게 떨어졌었던 것이 꽤나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오늘 종가 마감을 해줬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우리가 지금 프로그램이 다시 한번 이렇게 물량을 긁어간 것이 설마 속보가 나오기 이전에 먼저 뉴스를 알고 있어서 이런 무빙을 보여줬나 싶은 그런 속보가 하나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들? 속보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 촉진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라고 하는 아주 충격적인 내용의 속보가 나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보시다시피 입력되어 있는 시간이 4시 10분이다 보니까 장 마감 이후로 나온 속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런 내용의 이슈가 터져 나오면서 실제로 두산에너빌리티도 최근에 굉장히 재미가 없는 구간에 있다가, 자, 보시다시피 넥스트레이드 시간 이후로 야금야금 올라오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도 프로그램 매수세가 다시 한번 유입이 되면서 투자 경고로 일단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해서는 특히나 우리 기술이 뭡니까 여러분들? 전환사채 물량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하나하나씩 따라올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거고,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는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자, 댓글에다가 제가 엊그제부터 시작해서 이 구간에서 계속 5연상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5연상은 조금 실패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기술 지금 매도할 만한 구간이 아니라고 짚어봐 드렸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댓글에다가는 어떻게 작성을 해주셔야겠죠 여러분들? 시원시원하게 신고가 뚫고 폭등 한번 보여주자라는 측면에서 댓글에다가는 폭등이라고 파이팅 있게 오늘도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댓글에다가 폭등이라고 작성을 해주시는 것은 5초밖에 안 걸리는 일이지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자, 유튜브 측에서 알고리즘이 이 영상에 달린 댓글 개수를 지켜보면서 개인분들한테 자동으로 추천을 드리는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최근 한 달 동안에 개인분들이 엄청나게 매도세를 쏟아냈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아, 이렇게 좋은 내용이 있었어요 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 기술이 폭등할 때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구간이 개인분들로 인해서 나타나지 않으면서 오히려 매수세로 이런 분들이 쏟아져 들어올 수 있을 뿐더러 매수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매도하고 나가면서 이 우리 기술 못 올라가게 방해하는 일은 없게끔 댓글에 폭등이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 시작해 볼 건데, 일단 우리가 이 속보에 대한 부분부터 먼저 빠르게 한번 짚어봐 드리자면은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 촉진 특별법에 대해서 우리가 국회 본회의가 통과됐다라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 수순이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은 이게 어디로 넘어갑니까 여러분들? 바로 대통령에게 넘어가게 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서명을 진행하게 되는 케이스로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서명을 진행하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이 법안 자체에 시행일이 써져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20일 뒤에 시행일이 시작된다라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내용의 이슈가 계속적으로 터져 나오면서 우리 기술은 추가적인 상승 폭등 흐름을 계속 이어가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상황에서, 특히나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분봉 흐름상 갑작스럽게 반응을 해줬었던 넥스트레이드 시간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러면서 두산에너빌리티가 넥스트레이드 시간에서 5일선 위에서 종가를 이렇게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우리 기술 계속적인 폭등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일단 뭡니까 여러분들? 투자 경고 종목에 또다시 한번 지정이 되게 됐었던 바로 이런 우리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직까지 공시가 확인은 안 되는 구간이지만 여기 지금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여러분들? 1번, 2번, 3번을 모두 다 해당하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뭘로 들어갈 수가 있겠다? 바로 투자 경고로 들어갈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서 1번, 2번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지금 종가가 최고가다 보니까
한 번의 케이스만 만족시킨다라고 하면 바로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뭘로 다시 한번 들어가는 거였습니까? 여러분들 투자 경고로 들어가는 것이었고 이전일 날의 종가보다 40% 이상 상승하는 케이스였다 보니까 우리가 이전일 날의 종가라고 하면 자 2월 10일의 종가를 봐야 되는데 넥스트레이드 시간을 제외한 정규장의 종가를 봐야 됐던 상황이고 어제는 넥스트레이드가 진행됐었는데 엊그제 같은 경우에는 넥스트레이드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 차트로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종가가 9,500원 9,500원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1.4를 곱했을 때는 13,300원이라는 가격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어제부터도 영상에서 13,300원 넘어가면은 다시 한번 투자 경고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내일부터는 투자 경고로 진행되게 되는 케이스로 들어가고 있는 우리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계속 오버랩 되는 종목이 한 가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뭡니까 여러분들? 원이콜링스의 케이스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좀 드렸었고 원이콜링스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에서 투자 경고를 얼마 차이로 바로 20원 차이로 해제시켜 놓자마자 바로 상한가를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날 20%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여주는 바람에 다시 한번 투자 경고로 진행이 됐었고 우리가 지금 우리 기술 지금 사도 되나요? 라고 댓글 다시는 분들이 꽤나 많아서 투자 경고 매매 패턴에 따르면 우리가 투자 경고로 진행되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4일차 때 매수 타점을 잡아가는 것이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가다가 투자 위험까지 거래 정지까지 들어갔었던 원이콜링스 이런 패턴으로 진행된다고 하면 우리가 종가상 이제는 5일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종가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가가 5일선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종가가 5일선을 지켜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흐름이라고 급등주의 생명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우리 기술이면서 자 아직까지도 영상 시청해 주시면서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있으면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특히나 우리가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오버행 리스크에 대한 부분의 이슈가 계속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전환사채 물량이 언제 쏟아져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해봐 주시면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보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께 생각나는 이 종목이 한 가지가 있어서 이 부분까지 같이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살짝 어렵다 하더라도 조금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중하시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일단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여러분들 뭡니까 16회차 물량이 상장이 됐었던 상황이고 자 보시다시피 여기 추가 상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우리가 16회차 같은 경우에는 16,000주밖에 안 되는 조그만한 물량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아서 언급은 드리지 않았지만 자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이 추가 상장이라는 것이 먼저 나오고 나서 공시가 나오고 나서 그 뒤에 며칠 있다가 상장을 할 수 있다라는 이 원리부터 먼저 생각을 해봐 주시면서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공시가 나왔었던 날은 2월 6일인데 자 바로 내일 상장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2월 6일 날 나온 다음에 상장할 수 있는 날은 2월 11일로 찍혀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거래소에다 신청을 한 다음에 이렇게 상장을 한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2월 10일이라고 하면 5일 후에 이렇게 상장이 될 수 있다는 말이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권리 매도로 인해서 이틀 전부터 매도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거의 3일 정도밖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이고 그러니까 2월 9일부터 상장이 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이고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술을 우리가 따져볼 때 일단 16회차는 제껴놓고 바로 이 15회차부터 집중해서 지켜보셔야 된다는 말씀인데 15회차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많이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최근에 어떤 곳에서 사갔었죠. 리딩 투자라고 하는 곳에서 이것을 사갔었던 물량을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체크를 해보셨을 겁니다. 자 보시다시피 우리 기술이 자기 전환사채 50억 재매각이라고 하면서 146억 현금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콜옵션 행사를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만기 전에 취득한 물량을 다시 한번 누구한테 팔았다? 바로 리딩 투자라고 하는 곳에다가 매도를 진행하면서 우리 기술 입장에서는 수익을 봤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운영자금 확보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사간 주체가 어떻게 될 수가 있다? 2월 28일부터 시작해서 상장시켜서 매도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전환 청구기간 자체가 2월 28일이 최초로 찍혀 있다 보니까 바로 그 이틀 전인 2월 26일부터 그럼 2월 26일 전에는 내가 던져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아직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끝나지 않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추가적으로 계속 집중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자 보시다시피 4월 30일 그러면서 7월 21일까지도 계속적으로 물량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게 이렇게나 많이 남아있는 이 우리 기술이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진행될 확률까지도 같이 생각해 봐야 되겠다. 바로 이렇게 고점 구간에서는 이런 구간 전까지는 유지를 해주는 패턴까지도 생각을 해봐 주셔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앞전에 어떤 종목이 있었냐면은 바로 이 전환사채가 엄청나게 많았었던 엔캠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엔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바로 어떤 구간에서부터 제가 영상을 촬영을 했었냐면은 이렇게 역사적 신고가를 넘어가려고 하는 이 구간에서부터 계속 영상을 촬영을 해드리면서 엔캠의 세력들 입장에서 어떤 세력입니까? 여러분들 전환사채 세력들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게 트럼프 리스크가 발생해버리면서 주가를 상방 드리블을 시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너무 디테일하게 길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점은, 일단 엔캠 같은 경우에는 전환사채가 상장되기 전에 다짜고짜 주가를 상승시키면서 이렇게 내리는 구간에서 일반적으로 전환사채는 매도 폭탄이 쏟아져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구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때마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보시다시피 5월, 6월, 7월 이쯤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이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상장돼서 쏟아져 나올 수 있는 마지막 물량이 7월 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정이 이미 어느 정도 잡혀있는 이 세력들의 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 쏟아져 나오는 물량 자체는 한번 수그리는 구간에서 소화를 해줘놓고 다시 한번 상승세를 유지해주면서 엔캠처럼 이렇게 내리는 구간에서 나머지 전환사채를 덤핑하고 나갈 확률이 가장 큰 우리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앞에 있었던 전환사채 물량을 소화하고 올린 것이 바로 이 제형솔루텍이라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제형솔루텍의 사례까지도 같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직까지도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있으면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제형솔루텍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에서 전환사채 물량을 소화를 해줬었고, 다시 한번 이 구간에서 전환사채 물량을 철저하게 소화를 거쳐준 다음에 상승세가 무섭게 연출이 됐었던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따라서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도 일단 지금 쏟아져 나올 수 있는 물량에 대해서는 상승을 시키면서 어떻게 여러분들 한번 쉬어가는 구간을 만들어주는 구간에서 2월 26일부터 시작해서 전환사채 물량을 소화를 해놓고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가면서 우리가 종국적으로는 7월 달에 쏟아져 나오는 물량까지 싹 다 팔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먼저 고점을 형성해 놓고 이렇게 내리는 케이스에서 정리하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단 가장 급하게 쏟아져 나올 수 있는 물량인 2월 26일부터 쏟아져 나올 수 있는 물량부터 우리가 대응을 실시간으로 해 나가야 되는 우리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세력들 입장에서는 어떤 구간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런 구간에서 개인들이 쏟아내는 물량을 철저하게 받아가면서 만원 구간에서의 상한선을 그어놓고 찔렀다 뺐다를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어센딩 트라이앵글을 만들어주면서 개인분들한테 투매를 유도를 해가면서 여기서 철저하게 다시 한번 물량 소화를 거쳐줬기 때문에 세력들의 목표가는 지금 끝날 수가 없다라고 다시 한번 짚어봐 드리면서,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단기 고점을 찍을 수 있는 구간에서는 우리가 이 우리 기술이 다시 한번 돌아서 올라가는 요 N자형 파형에서 다시 한번 진입을 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 우리 기술이 급등주의 생명선인 5일선을 계속적으로 타고 올라가면서 원익홀딩스처럼 진행될 때 상승 탄력이 둔화되다가 갑작스럽게 급락이 연출되는 구간에서는 우리가 이전에 일단 매도하면서 수익을 챙겨놓고 전환사채 물량이 소화되는 걸 지켜보면서, 추가적인 전환사채를 매도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주가를 상승시킬 확률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우리가 리스크는 회피하면서 기회비용은 살릴 수 있는 이런 방식의 트레이딩을 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대표적으로 이 원익홀딩스의 케이스를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상승 흐름을 보여줄 때 점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상승 탄력 자체가 이렇게 둔화되고 있는 둥근 천장형이 나오다가 갑작스럽게 급락을 맞이했었죠. 자, 여러분들 이런 구간이 연출된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들고 가다가는 어떻게 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에서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내가 수익금이 1억이었는데 지금 5천만 원으로 줄었네, 7천만 원으로 줄었네 하는 구간이 분명히 연출될 수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 원익홀딩스처럼 주가가 늘어지는 구간에서는 일단 챙겨놓고 다시 한번 물량 소화를 지켜보면서 재진입해 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원익홀딩스가 사실 5일선을 타고 계속 종가가 이탈 안 하면서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시가다 보니까 해당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건 저가니까 해당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종가상 5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도 거래가 정지된 이후로 투자 위험에 들어가 버리면서 종가상 5일선을 이탈하면서 상승 탄력이 점점 둔화되고 있다라는 게 지금 추세선에서도 티가 난다라는 말씀이죠. 자, 이 구간에서 하방 추세선을 이탈하더니만 다시 한번 상승하는데 고점을 높여주지 못하고 점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둥근 천장형이 만들어지나 싶더니만 이날에 본격적으로 11선을
종가 이탈해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전에는 11선을 지켜줬었는데 11선을 이탈해줘놓고 하루 만에 마이너스 14%, 그 다음날에 또 어떻게 떨어졌습니까? 여러분들 마이너스 14%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구간이 연출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그때 팔 거리라고 하면서 견딜 수가 없는 구간이 연출되기 이전에 우리가 매도 타점을 잡아갈 이 우리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랜 기간 동안에 추적 관찰하면서 이 탈원전 이슈라든지 웨스팅하우스 이슈까지도 계속 지켜보면서 이 구독자님들과 같이 매매를 했었던 종목이고, 자, 어떤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매수 타점 안내를 좀 드렸었냐면, 이 구간에서는 주가 조작 관련한 안 좋은 내용의 이슈도 있었으면서 이 구간에서 무슨 내용의 이슈가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웨스팅하우스 관련해서 불공정 계약 내용의 이슈가 터져 나왔었던 우리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 오른쪽에 보이시는 핸드폰 화면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두 번째 핸드폰 화면인데, 여기 아래쪽에 있는 이 문자 메시지를 딱 클릭해서 상단에다가 우리 기술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8월 20일 날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들 웨스팅하우스 관련해서 노이즈가 발생하면서 급락이 연출되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매수 타점을 잡아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날이 바로 8월 20일이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서 주가가 상승하면서 이전에 있었던 고점을 넘어가나 싶더니만 트랩을 발생시켜 놓고 다음날에 종가상 5일선을 훼손을 해주면서 급락이 연출됐었던 날이 바로 이 10월 31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다음번 메시지로 한번 넘겨보시면은 보시다시피 10월 31일 날 우리 기술을 우리가 매도 타점을 잡아가 보시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꼭대기에서 파는 건 할 수 없을지 몰라도 꺾이는 구간에서 어깨에서라도 매도하실 수 있도록 여기서 여러분들께 매도 타점 안내를 좀 드렸었죠. 매수 타점, 매도 타점을 이렇게 잡아갔다가 다시 한번 재매수 타점을 드렸었던 구간은 우리 기술이 출발하기 이전에 굉장히 수상한 물량이 탑승하면서 이 21선과 61선 위로 올라타 주면서 매수 타점 드렸었던 구간은 이렇게 12일 날 드렸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왜 드렸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우진이라고 하는 종목이 어떤 구간이었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구간에서 1월 12일 날 장대 양봉을 썼는데,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연관주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잠잠하게 있었던, 그러면서 아무도 눈치 못 채게 이렇게 머리통을 살짝 빼꼼하게 들었었던 이런 흐름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1월 12일 날 우리 기술 매수 타점을 다시 한번 잡아갈 수가 있었죠. 자, 이 다음번 메시지로 넘겨보시면은 보시다시피 1월 12일 날 우리 기술을 매수 타점 안내를 드리면서 그 뒤로 이렇게 폭발적인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되다가, 제가 영상에서도 대놓고 매수 타점을 말씀드렸었던 것은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투자 경고 4일차 때 들어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다? 이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종가상 잡아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뒤로 연속적인 상승세가 나오고 있어서 모두 다 축하드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원이콜링스처럼 야금야금 올라가다가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과정에선 갑작스러운 급락이 연출되기 이전에 일단 매도를 챙겨놓고 다시 한번 이 전환사채 물량이 소화되는 걸 지켜보면서 우리가 추가적인 매수 타점도 잡아갈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우리 기술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 문자로 한번 안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5644-6656번으로 우리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우리 기술의 매수 매도 타점을 문자로 실시간 대응 안내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현재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게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 버튼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참여해 주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지금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들?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이 목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참여해서 수익 많이 보게 되시면 영상 아래쪽에 보시면은 공유하기라고 해서 이렇게 화살표가 밖으로 나가고 있는 게 보이실 텐데, 요걸 토대로 카카오톡 등을 토대로 여러분들 주변 지인분들께 내가 이 채널을 통해서 수익 많이 받습니다라고 하면서 공유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5644-6656번으로 우리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우리 기술 매수 매도 타점을 실시간으로 공유 안내를 드려보겠다라는 말씀이고, 자, 제가 이 우리 기술 매수 매도 타점 뿐만이 아니라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선물도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 여러분들 주식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선물은 뭐겠습니까? 아무래도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최근에 보시다시피 소외 2차전지 바이오주 불기둥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지금 코스피를 5천 만들겠다라고 했었던 이 정부 정책을 비웃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이 수익을 누릴 수가 없었던 상황인데, 결과적으로는 5천을 달성하면서 코스닥도 1000을 찍으면서 이걸 다시 한번 3000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얘기했었던 정부의 정책은 이제 더 이상 농담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2차전지와 바이오를 끌어올리지 않고서는 결코 코스닥을 3000까지 끌어올릴 수가 없다라는 내용의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에코프로가 최근에 엄청난 상승 흐름이 있었고 지금 윗단에서 버티고 있는 과정이면서,
바이오 종목 중에선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재밌는 종목은 없지만 어떤 것과 로봇이라든지 이 엮이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재밌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종목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들? 고영이라는 종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고영도 보시면 이렇게 역사적 신고가를 넘어서 갑자기 꺾어서 올라오면서 거래량을 폭증시키면서 바닥 대비해서 주가가 5배 가까이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었는데, 아니 고영 역사적 신고가인데 지금 이걸 사라는 겁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물론 지금 고영 눌림목 매수타점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지만, 자, 고영으로 따지면 어떤 구간? 바로 이런 구간에 위치해 있는 종목을 제가 발굴 하나 해왔다라는 말씀이고, 지금 고영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바로 의료용 로봇, 수술용 로봇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로봇과 바이오를 같이 영위하고 있는 이 시장에 우리가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지금 기사 타이틀에서도 보시다시피 의료로봇 10년 후에 50조 원 시장으로 성장하는 내용의 기사 타이틀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은 3년 뒤면은 AI 휴머노이드 로봇이 외과 의사를 대체할 것이므로 의대에 가지 말라고까지 얘기를 했었는데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3년 뒤엔 인간을 뛰어넘고 5년 만에 비교 자체가 불가하다라는 입장을 내놓았었던 일론 머스크의 말처럼 수술 로봇 시장의 규모 및 전망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대한민국 상황 같은 경우엔 또 어떻습니까? 이전에 윤석열 정부 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의대 정원을 확충하겠다라는 정부 입장이 있었고, 그의 반면에 의사 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의사의 벌이가 줄어들 것을 염려했었던 의사협회 같은 경우에는 강력하게 반발을 했었던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그 이후로 정부 측에서 내세웠던 설명은, 가장 급격한 고령화를 겪는 우리나라는 의대 증원이 시급하다라고 해서 정부 측 입장이 있었고, 젊은 의사는 줄고 있고 의료 발전을 이끌었던 의사 세대가 대거 은퇴하는 부분까지 언급하면서 의대 증원을 확충하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의사를 대체할 수 있는 로봇들에 대한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의 월봉 차트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인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고 하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월봉상 꾸준하게 계속적인 우상향을 그려왔던 그런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종목뿐만이 아니라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종목 중에서는 고영이라는 종목이 있겠죠. 월봉 차트를 마찬가지로 가져왔는데,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신고가를 장대 양봉으로 거래대금을 터트리면서 상승을 하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해준 모습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같이 살펴볼 수 있는 종목 중에서는 큐렉소라는 종목도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이 큐렉소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역사적 신고가였던 25,750원을 넘어가진 못한 모습이지만 바닥에서 거래대금이 터져주면서 상승세를 무섭게 이어오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하지만 제가 가져온 종목은 여러분들께 지금 이 큐렉소라든지 고영처럼 이미 다 오른 종목을 매집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바닥에서 거래대금이 터졌지만 아직까지 대시세가 나오지 않은 그런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추천주로 가져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목표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구간까지만 노려간다라고 했을 때도 300% 정도는 예상해 볼 수 있는 종목이고, 만약에 고영이라든지 큐렉소처럼 역사적 신고가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요, 대략적으로 800% 가까운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차트 패턴에서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예시 종목으로 제가 휴림로봇이라는 종목을 가져왔는데, 바닥에서 거래량 동반한 매집 이후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해준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보시다시피 이전에 있었던 이 역사적 신고가를 넘어가는 차트 흐름이 연출되면서 거래량이 터졌던 종목이 바로 이 휴림로봇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최근에 다시 한번 그 구간을 넘어가면서 역대급 거래량을 터뜨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구간이 매집으로 작용했었던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바로 제가 가져온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역대급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매물 소화가 한 차례 있었고, 다시 한번 슬금슬금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차트를 살그머니 들어올리고 있는 중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바닥에서 거래량 동반한 매집이 있었고, 저점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돌려주는 자리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대를 해서 제가 일봉 차트로 좀 보여드리자면, 바로 이렇게 생긴 모습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올라갈 때는 거래대금이 터지는 모습, 그러면서 고점에서도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는 구간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는 세력의 이탈 흔적이라고 보기보다는 올려치면서 공격적인 매집이 들어왔던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구간에서도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이렇게 상승이 있었던 종목이
종목인데 마찬가지로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내려가는 구간에서도 거래량이 발생하지 않고 이 구간에서 철저한 매집을 거쳐줬었던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의 구간에서 살금살금 다시 한번 머리통을 들어 올려주면서 이렇게 하락하고 있었던 추세를 옆으로 돌려주는 모습, 바닥을 잡아주면서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잡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 바닥에서 들어갈 수 있는 종목으로 준비를 좀 해봤다라는 말씀이고요. 수급 현황도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350만 주 가까이 매수세를 들어와 준 데 반해 개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350만 주 가까이 매도세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서 정말로 대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기관 수급 중에서도 1번 수급으로 치는 건 당연하게도 연기금 수급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연기금 수급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 2번 수급으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투신 수급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투신 수급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재료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수술용 로봇 상용화에 성공한 기업이고 고해상도 3D 영상, 직관적 제어, 다자유도 기구 등을 갖춰서 다양한 수술에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이면서 중남미 등 해외 수출 및 글로벌 진출도 이미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미국 FDA 인허가 신청 상태고 통과가 임박했다라는 재료가 아주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이 한번 매집해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료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구독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010-5644-6556번으로 문자로 매집이라고 전송을 해주시면은 이번 종목 같이 참여해보실 수 있도록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보시면 되겠다는 말씀이고요. 아무래도 유튜브 특성상 여러분들께 영상에서 그냥 공개를 해드리다 보면은 수급이 꼬이게 되어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도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개미털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010-5644-6556번으로 문자로 매집이라고 전송해 주시는 분들께는 이번 종목 참여해 보실 수 있도록 무료로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해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이고요. 다시 한번 우리 기술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자면,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이런 구간에서를 넘어가지 못했었던 이유는 지배하고 있었던 담론인 뭡니까 여러분들? 탈원전 리스크가 이번 정부 들어서가 아니라 언제부터입니까 여러분들? 전전 정부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이슈가 있었던 만큼 굉장히 무겁게 주가를 짓누르고 있었던 그런 리스크였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완전히 해제가 되어버리면서 주가가 해방감에 의해서 이렇게 상쾌하게 폭발적인 상승세를 N자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신규 원전 열어놓고 판단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했었던 사건이 터져버리면서 우리 기술 폭발적인 상승으로 연출이 됐었고, 자, 그러면서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었던 건 뭐겠습니까? 이렇게 이슈는 계속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 우리가 그것을 예측한다라기보다는 이미 차트에다 티가 나면서 선반영되는 부분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나갈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이 있으면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그러면서 보시다시피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들?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특위라고 하면서 대화하는 구윤철, 김정관이라고 되어 있는 내용에 기사도 마찬가지로 오늘 나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이슈 자체가 지금 빠르게 소멸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재료 소멸이 일어나기 힘든 이슈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보시다시피 계속적으로 이슈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시면 되겠는데, 아니 대미투자특별법이랑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설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대미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은 원전이기 때문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 한 공급망 주복이라고 하면서 원전 부품 수십만 개라고 되어 있는 내용의 이슈가 터져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원전을 다른 나라에 가서 수출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놓고 봐도 몇 개가 없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 프랑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본, 그러면서 중국, 러시아까지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더해서 한국이 후발주자로 이렇게 뛰어서 들어가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우리가 프랑스는 왜 미국 입장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핀란드에다가 짓기로 원전, 그러면서 프랑스 자국에다가 짓기로 했던 원전도 12년, 14년씩 딜레이가 되는 사건이 발생해버리면서 앞으로 미국은 원전을 300기를 추가적으로 건설하기로 했었던 상황에서 2개 짓는데도 12년씩 더 늦어져 버리면 온타임 온버짓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제 시간 안에 지어야지만이 당연히 예산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건데, 프랑스는 이렇게 지각쟁이였으므로 우리가 프랑스를 탈락시키는 입장에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후쿠시마 방류 사고가 있어서 굉장히 여론이 안 좋았지만, 최근에 다카이치 총리가 많이 노력을 하면서 일본도 어느 정도 좀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적대 국가인데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특히나 우리가 한국의 EPC 역량 자체는
중국이 싸게 만든다라고 해도 지금 한국이 더 싸고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기술력과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흐름으로 진행이 됐었던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누가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었던 상황에서 드디어 본격적으로 이런 내용의 대미 투자에 대한 부분의 이슈가 터져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적으로 속도가 중요, 뭡니까 여러분들? 압박을 엄청나게 진행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죠. 바로 뭐겠습니까? 얼마 전에 이제 트루스 소셜에다가 관세를 25%까지 올리겠다라는 내용의 이슈가 나오면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대미 투자 특위가 만들어진 상황에서 보시다시피 어느 정도 그래도 만족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을 텐데, 자 보시다시피 대미 투자 특별법 특위 구성의 긍정적인 진전이라고 얘기하면서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들 백악관은 한국 여야가 이날 본회의를 열어서 오는 3월 9일까지 활동할 특위 구성을 통과시킨 것을 한미 공동 팩트시트 이행을 위한 의미 있는 조치로 보느냐라는 언론의 질의에 한국이 한미 무역협정 약속을 이행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진전이다라고 답을 했다라고 지금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 내용 이슈 불거지면서 우리 기술 더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모멘텀이 계속 붙어봐준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일단은 잠재해 있는 이 오버행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회피하기 위해서라도 일단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워니콜링스처럼 상승을 하다가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구간에서는 일단 챙겨간 다음에 다시 한번 우리가 상승한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에서는 추가적인 재매수 타점까지도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문자로 그렇기 때문에 안내를 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564-4656번으로 우리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우리 기술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을 문자로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기술 영상 촬영을 좀 진행해봤는데, 제가 앞으로도 이 우리 기술 관련해서 긴급한 내용의 이슈라든지 타점이 발생할 때마다 여러분들께 빠르게 영상 촬영 진행해드릴 거다 보니까 영상 종료하기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는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